꿈에서 소리가 들린다. 딱, 딱. 해가 진 저녁, 윤 씨 여자가 길을 가던 나에게 우려먹을 차 하나만 달라고 한다. 나는 빳빳한 투명 비닐에 담긴 여러 종류의 나케 티백 중에 개나리색 바탕에 검은색 일본어가 적혀 있는 포장지 티백을 하나 줬다. 밤에 가까운 시간, 홍대, 합정 근처 식당 거리를 지나는데 영업하는 카페는 보이지 않고 불이 다 꺼진 채 문이 다 닫혀 있다. 조금 더 걷자. 대조적이게도 클럽 쪽만 불빛이 환하고 너무 북적이고 사람이 많고 길은 인파들로 막혀 있고 무시무시한 데스메탈 분장들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더 안 가고 돌아가기로 한다. 한때 번화했지만 한적해진 어두워진 밤길을 걷고 있는데 내 뒤를 바짝 붙어오는 못생기고 마른 젊은 여자가 있어서 허접하고 얄팍한 내 가방 지퍼를 열어보니 내 휴대폰이 사라졌다. 나는 얼른 여자를 뒤로 밀치고 위에 올라타서 내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다.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걷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을 때 그 여자가 나에게 선물이라면서 무언가를 던진다. 나는 필요 없다고 너나 하라고 그것을 다시 던진다.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것을 다시 던지는데 그 여자랑 1.2m 떨어진 곳에서 폭발을 한다. 나는 조금 놀랐다. 추운 아침, 나는 누군가가 갔던 길을 되짚어 본다.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인 포장바닥과 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사는 양옥집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오르막을 오른다. 높은 곳에 위치한 부잣집 건물이 막다른 골목 끝에 위치해 있고 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다. 파쿠르 하다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틈이었다고 한다. 틈 사이로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부잣집 현관문 위쪽을 올려다보니 도둑 방지 차원이었는지 암벽타기 끝부분처럼 튀어나온 곳이 있고 10cm 간격 위쪽도 아치형 구조물이 있어서 넘어가기에는 지금까지도 이미 팔이 너무 아플 것 같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틈 정도만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어 보였다. 그 남자가 나를 자신의 오피스텔 느낌의 집에 초대해서 싱크대 왼쪽 조리대에 삶은 달걀들과 맥주를 여러 잔 부어놓고 대접한다. 다른 젊은 남자도 한 명 있었던 것 같고 현관으로 4, 50대 차씨 여자도 한 명 들어온다. 나는 달걀 하나를 먹고 시원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나와 친한 그 여자에게도 권한다. 남자는 친절한 느낌이었고 들어온 여자는 얼떨떨한 느낌, 다른 한 남자는 존재감이 조금 희미하다. 그렇지만 셋 다 표정은 없었고 무채색 느낌이다. 큰 집 우리 집 마당을 비추는 전등불이 너무 어두워서 소개팅 남자를 만났는데 얼굴도 못 보고 어두운 초원 위, 검은 꽤 넓고 높은 정육면체 위에서 껴안았다. 너무 어두워서 정육면체 왼쪽 윗면 사각형 구멍이 두 칸 있는 곳에 남자가 못 가도록 발이 안 빠지도록 그쪽으로 발을 디디려는 것을 잡아당겼다. 그러다가 내 발밑을 못 보고 나는 정육면체 왼쪽 아래로 떨어졌다. 남자가 괜찮냐고 묻는다. 나는 괜찮다면서 북쪽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정육면체 위로 올라갔다. 우리 큰 집과 이어진 북쪽으로 난 흙길을 함께 걷다 보니 윗집 땅으로 가게 되었다. 밖이 어두워서 집 안에 들어가 마당을 밝히는 그래도 조금 더 밝은 빨간 전등불을 켜고 야외에서 소개팅 남과 데이트를 이어서 한다. 야외 정자 같은 곳에 있는 그 집 주인으로 보이는 부부와 눈빛이 마주치고 데이트 계속하라고 주인 부부가 말하자 나는 남의 땅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불을 다시 끄지는 못하고 그대로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큰 집 우리 집 마당을 비추는 전등 중에 밝은 전등불을 부모님이 켜줘서 다시 데이트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남쪽으로 계속 길을 걷는데 어느 순간 잘 따라올 거라 생각했던 데이트남이 없어졌다. 어두워서 소개팅남 얼굴도 못 봤는데 부모님 말로는 벌써 돌아갔다고 한다. 큰 집 친척들이 있는 곳. 밤, 마당에서 남동생이 북한말로 긴 문장 5개 정도의 개그를 한다. 두 번째 소개팅으로 키가 작은 남자와도 데이트를 한다. 그 남자는 나와 잠깐 함께 있다가 갔다.
부모님이 고양이 같다고 한다.